안녕하세요. 6주차 2번 문제 해설 영상을 맡은 조교 김형준이라고 합니다. 6주차 2번 문제는 기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설명은 오버뷰에 잘 요약이 되어 있으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며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설명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설명도 해당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코드도 곧 제가 베이스라인 코드를 공개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다 푸셨을 때 대부분은 다 어려움 없이 푸신 것 같은데, 근데 어, 질문들이 좀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처음부터 베이스라인 성능에 도달하지 못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제가 해설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코드를 제가 작성을 해둔 거를 미리 켜놨는데요. 먼저 캐글에서 그 코드를 작성하실 때 세팅을 초기 세팅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GPU가 지금 제가 GPU를 켜놨는데 이 난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GPU를 켜주셔야지 GPU를 사용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인터넷도 항상 켜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인터넷이 꺼져 있으면은 라이브를 설치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에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켜두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을 하시면은 일단 설정은 끝났는데요. 만약에 GPU를 사용할 수 없다 하면은 그 캐글 계정이 인증이 안 돼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그 인증을 해주셔야 하고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GPU를 사용을 하시는 거에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막상 하이브리드 수업에서 코드를 좀 봐줄 때, 그러니까 질문을 받아가지고 코드를 볼 때, GPU를 안 켜두시는 분들도 많았고, 코드단에서 GPU를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 GPU가 이게 켜둔다고 해서만 그 GPU가 사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코드를 보면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있는 셀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데까지는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랜덤 시드를 고정을 해줍니다. 사실 랜덤 시드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미소합니다. 그래도 고정을 해주셔야지 성능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하고 트레이닝 에포크를 저는 초기에 세팅을 해준 변수를 선언을 해주었는데, 이게 중간에 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실험할 때 막 계속 바꾸면서 하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앞에 두는 편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저희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앞쪽에 두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오버뷰에도 제가 써놨듯이 러닝 레이트하고 에포크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었던 게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 막 예를 들어 러닝 레이트하고 에포크 수하고 그리고 레이어에서 노드의 개수, 레이어의 개수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근데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정하는 게 좋은데, 상식적인 선이라는 게 약간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 어, 좀 예시를 들자면은,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0.001, 0.0001 이런 식으로 그 정도를 많이 잡는데, 태스크에 따라서는 더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잡는 그 정도 범위 선에서 잡았습니다. 이런 게 아무리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지만 상식적인 범위를 너무 벗어나면은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성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트레이닝 에폭은 또 몇을 잡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질문할 때 예를 들어 뭐 만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학습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지만 트레이닝 데이터만 맞출 수 있는 모델이 학습이 될 수가 있어요. 즉,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는 소리인데요. 오버피팅이 과적합이랑 같은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트레이닝 에폭을
몇으로 설정하는지도 참 애매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먼저 러닝 레이트 기준으로, 러닝 레이트가 배우는 속도를 의미하는데, 배우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에포크를 좀 적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배우는 속도가 좀 느리면은, 그러면은 에포크를 좀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에포크 수가 중요하다기보다 에포크하고 뭐 러닝 레이트의 약간 상호적인 관계를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잡는지를 정해야 되는데, 그 하이퍼 파라미터가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 트레이닝 그 코스트를 구하죠. 로스 함수에서 코스트가 떨어지는 것을 그 프린트해서 보실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수렴하는 지점까지 학습이 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밸리데이션 세트를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 그 로스를 따로 보시는 게 정석이기는 한데, 일단 제가 베이스라인을 구성을 할 때는, 트레이닝 로스만 보고 학습을 해도 그 성능을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따 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판다스의 read CSV 함수를 그 API를 이용을 하였고요. 불러오자마자 저는 이제 ILOC로 해가지고 인덱싱을 하였는데, 마이너스 1이면 마지막이겠죠. 그리고 앞에 부분은 행, 뒤에 부분은 열. 이렇게 인덱싱을 하였는데, 사실 저는 미리 이게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인덱싱을 하였기 때문에,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이렇게 엑스트린 하면 앞에 부분에 이렇게 총 8개의 피처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가 아니라 Y 트레인을 프린트를 해볼까요? Y 트레인을 프린트를 하면은 그 피처에 상응하는 태양광 발전량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하였는데,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측 데이터를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 9,999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각 컬럼마다 있는 거죠. 각 열마다. 근데 9,999개의 데이터 중에 뭐 결측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난 값이나 뭐, 뭐 이상한 스트링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결측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난 널 지금은 다 이게 널 값이 없다, 난 값이 없다, 그 9,999개 다 그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인포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다 가공을 해서 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프린트 해가지고 쉐입을 보자면은 어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쉐입 보면은 9999,8 이게 행이고 열이죠.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서 같은 열에서 한 번 더 출력을 해볼까요? 더블 클릭하면은 블록 지정되는 거 다들 아시죠? 이런 식으로, 네, 오타가 났네요. 네, 이렇게 그 총 9,999개의 데이터가 각 한 개의 데이터마다 8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9,999개에 대한 그 라벨 값은 9,999개가 되어 있고요. 각각 9,999개는 그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데이터겠죠. 그래서 총 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기상 데이터를 가지고서 각 8개 데이터마다 한 개의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학습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2,481개이고요. 2,481개에서 이 기상 데이터만 주어졌을 때, 이제 이 학습을 시킨 모델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제 이 라벨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먼저 프리프로세싱을 하는데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이용을 했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을 이용할 때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앞에 부분에서 핏 트랜스폼을 시키고 뒤에 그 핏 트랜스폼을 시킨 그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그대로 이용해서 트랜스폼을 시키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 핏 트랜스폼을 2번 시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탠다드 스케일을 2개를 불러오셔가지고 핏 트랜스폼을 두 번 하신 분도 계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
데이터의 그 분포를 배우는 그 스탠다드 스케줄을 일단 선언을 하고 그 스탠다드 스케줄을 핏 시킨다는 건 학습을 시킨다는 거죠.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학습을 시키자마자 변형까지 시킨다는 소리죠. X트레인을 그 스탠다드 스케줄 학습시키면서 같이 변형까지 시켜서 여기다 저장하고 그리고 그 학습된 스탠다드 스케줄을 이용해가지고 X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변형을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그 실습할 때 기계학습을 안 듣고 오신 분들도 꽤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탠다드 스캐너가 뭔지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기계학습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 개념이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받아온 데이터들이 판다스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형태가 판다스였는데 처음에 그 읽어봤을 때 스탠다드 스케줄을 적용을 하면은 제가 알기로 그 넘파이 어레이로 변형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원래 정석적으로 그 만약 스탠다드 스케줄 적용 안 했다고 봤을 때 지금 판다스 데이터형이잖아요. 그 판다스 데이터형을 텐서로 바꿔줘야 돼요. 텐서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 함수를 이용해서 저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numpy 어레이로 한번 중간으로 그 형태를 바꾸고 numpy 어레이에서 다시 그 토치에 플로트 텐서로 바꾸는 그런 함수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스탠다드 스케줄 썼을 때 numpy 어레이로 변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리턴한 다음에 토치 플로트 텐서로 해도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지금 X트레인하고 Y트레인하고 X테스트를 다 텐서로 변형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변수명을 다 다르게 적었는데 이 변수명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으면 이 셀을 두 번을 실행하면 이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은 건데 사실 메모리 측면에서 이렇게 좋은 코딩 방법은 아니겠죠. 근데 그래도 변수명을 같게 하면은 나중에 이 칸을 한 번 더 실행하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의상 이렇게 적었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디바이스로 보내는다는 요거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GPU를 켜두셨어도 이 to 디바이스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GPU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to 디바이스로 하는 거는 먼저 데이터라고 하면은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 총 이렇게 데이터하고 모델 총 두 가지 종류를 GPU로 올려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GPU로 텐서인 상태에서 GPU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 디바이스에 대한 설명이 빠졌네요. 이 앞에 부분에 제가 여기 예시 코드를 적어놨는데 지금 만약에 CUDA is available이면은 그러니까 GPU가 사용 가능하면은 CUDA라고 이 스트링으로 반환하고 아닐 경우에 CPU. 근데 GPU를 켜놨으니까 지금 GPU가 사용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CUDA라는 스트링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뒤에서 to 디바이스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데이터 3개를 GPU로 올린 겁니다. 이 디바이스에는 CUDA라는 스트링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 여기 위에를 실행을 했나요? 잠시만요. 먼저 이렇게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NN이라는 모델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는 그 시퀀셜을 이용해가지고 이 뭔가 모듈들을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모듈들을 시퀀셜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을 텐데 그거랑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는 같은데 그래도 클래스라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먼저 베이스라인 코드를 구성을 해봤고요. 실습 코드를 참고하시면 시퀀셜로 이 똑같은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클래스로 이용해가지고 이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다르게 코딩을 해보았습니다. 베이스라인을 적어봤습니다. 요 클래스에 대한 설명은 사실 요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요 슈퍼라는 이 부분이 애매하긴 한데, 이거 그냥 항상 써주셔야 된다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 이닛하는 부분에서 그 레이어들을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포워드하는 부분에서 X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X 데이터가 먼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X 데이터를 X 데이터 리니어 원 레이어에 넣은 아웃풋이 이렇게 쭉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이 레이어들을 통과하면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반환을 하겠죠. 그리고
클래스를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모델이라는 변수에 그 클래스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모델을 선언했는데 이때도 to 디바이스를 해가지고 GPU에다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GPU에 데이터고 모델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MSE 로스를 쓰셔야 해요.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MSE 로스를 쓰셔야 하고 이때 옵티마이저는 SGD를 써도 되고 그 애덤 옵티마이저 쓰신 분들도 좀 많던데 아마 다른 그 문제에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쓰시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그 베이스라인에 찍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둘 다 실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모델을 설계하실 때 요 주의하셔야 할 게 인풋하고 아웃풋입니다. 최종적인 아웃풋하고 그 처음 인풋. 처음 인풋은 다들 대부분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뭐 날씨 데이터가 8종류가 있으니까 8개 인풋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쭉 레이어를 타다가 한 개로 반환을 하는 거 잘 하셨는데, 근데 이 아웃풋에서 조금 실수를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아마 전문자하고 헷갈려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아웃풋이 지금은 결과값이 한 개죠. 앞에 문제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클래스가 5개라고 한다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은 분류죠.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클래스가 5개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게 결과값이 여기가 5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이 나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귤레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한 개가 맞고요. 이 한 개는 태양광 발전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총 8개의 기상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한 개의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액티베이션이라고 배우셨을 텐데 활성화 함수죠. 근데 이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여기 맨 마지막에 또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는 그 0에서 1로 바운딩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도 넣어버리면은 태양광 발전량이 0에서 1로 바운딩이 돼요. 결과값이. 예를 들어 1000kW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최대로 배출할 수 있는 아웃풋이 1이기 때문에 1000을 예상을 못하고 1이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걸 제거를 하셔야 되고 중간에 이거를 왜 넣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건 액티베이션이라는 개념인데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이면 활성화, 0이면 비활성화겠죠? 그래서 그 활성화된 정도를 조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약간 이 모델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그 학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약간 결론적으로 이렇게 모델 그 레이어 중간중간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넣는 게 성능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건데 이게 항상 더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넣기 때문에 넣어서 설계를 하였고요. 이런 건 참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약간 실험적인 걸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런 걸 실험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계속 실험적으로 고쳐 나가는 거는 사실 학습하는 입장에서 큰 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구성을 할 때도 하이퍼 파라미터하고 이런 실험적으로 계속 바꾸는 것보다는 좀 이론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모델을 설계를 하면은 다 베이스라인을 넘길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번 실험을 거친 다음에 베이스라인을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는 부분에 가면은 다른 것들과 비슷한데, 요 모델점 트레인 요 부분이 좀 특이하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빼먹으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 모델점 이벨 요기 부분에서 이것도 빼먹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정석적으로는 트레인하기 전에는 모델점 트레인을 쓰셔야 하고, 요 테스트하기 전에는 모델점 이벨 이거를 쓰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디폴트로 모델을 선언했을 때는 트레인으로 돼 있을 텐데요. 근데 만약에 이벨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오면은 이벨 모드가 돼 있기 때문에 트레인을 그냥 앞에다 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 쓰는 편이고요. 이게 뭔 차이냐? 이벨 모드면은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torch.no grad 이거 해가지고 with로 한 다음에 여기 묶은 요 구문에서는 오토 그래드 계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with train torch.noGrad 이 부분에서는 모델을 불러올 때 그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어 로스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로스를 구한 다음에 백워드를 시켜가지고 가중치를 갱신을 하잖아요. 이런 게 보통 트레인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테스트일 때는 그러니까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들을 갱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불필요한 계산을 하지 않고 이러한 명령을 실행하겠다. 여기는 테스트만 하겠다. 그 바이어스하고 웨이트를 학습을 하는 그 계산 과정을 생략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 면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연산을 생략을 한다는 의미에서 with torch no grad 이거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모델점 이벨 여기 괄호 묶은 거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나중에 가시면 배우겠지만 드랍아웃이나 막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안 배웠어요. 지금 안 배웠는데 레이어를 구성하실 때 뭐 리니어 레이어하고 그 시그모이드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레이어를 구성하실 때 쓰는 것 중에 그 트레인에서만 쓰이는 그런 레이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에서는 쓰면 오케이인데 근데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생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이밸류에이션 모드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평가를 할 때는 요 두 가지 요 쌍이 항상 묶어서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트레인을 할 때는 요 한 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먼저 정석을 그냥 가르쳐 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성능에는 별 차이가 없을 거고 속도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질문 들었던 것 중에 에포크가 뭔가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었었는데 에포크는 그 모든 데이터를 다 한 번씩 보면은 그게 1에포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XY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한 바퀴 쭉 돌겠죠. 이 포문이 끝나면은 그게 한 에포크입니다. 이게 에포크하고 이터레이션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XY 데이터가 X1번 데이터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XN번 데이터까지 있겠죠. 그래서 X1번 데이터가 1 이터레이션이고 XN번째 데이터까지 가면은 그게 N번째 이터레이션을 돈 건데요. 그렇게 n번째 이터레이션까지 돌면은 그럼 1 에포크 학습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계산한 거는 토탈 코스트라고 적어놨는데 토탈 코스트에서는 그 모든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코스트를 합칩니다. 그래가지고 한 에포크마다 모든 토탈 코스트를 구한다는 그 프린트하게 이렇게 코딩을 해놨는데요. 그 한 에포크를 다 돌고 나서는 다시 토탈 코스트 0을 초기화를 해야겠죠. 이 코스트하고 이터레이션하고 에포크 개념이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GPU를 쓰시면 좀 덜 걸릴 텐데 아무튼 좀 되게 기다리시다 보면은 이제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트가 정상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제가 아까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는 건 좀 의미한 것 같고 그리고 뒤에 서브미션 해가지고 제출을 하실 때 여기서 왜 CPU하고 넘파이 이거를 쓰냐고 물어보는 또 질문도 있었는데 CPU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넘파이로 변환을 하셔야지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GPU를 쓰신 분들은 CPU를 쓰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GPU를 쓰신 분들은 그 프레딕션한 값이 이 GPU에 있는 텐서 값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인 상수 형태로 바꾸려면은 먼저 GPU에 있는 걸 다시 GPU에 있는 걸 다시 CPU로 내린 다음에 그다음에 넘파이로 변환을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그 값이 변환이 됩니다. 이게 코스트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뭐 러닝 레이트하고 에포크하고 이런 거 좀 많이 노드 수 같은 것도 많이 다르게 해도 웬만하면은 베이스라인을 넘길 수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네, 질문 많이 들었던 게 이 레이어의 노드 수를 어떻게 정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들었었는데 먼저 이것도 상식적인 선으로 정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위로 올랑내리락 이렇게 노드 수가 막 왔다 갔다 거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딱 보기에도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정답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8개의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레이어를 좀 늘리다가 다시 이게 낮추는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인 아웃풋을 배출을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참 추상적인 부분에 정답은 없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8개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늘려가지고 웨이트하고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뭐 바이어스에 더해가지고 연산들을 뭐 256개를 한 다음에 또 256개를 한 다음에 뭐 64개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근데 이게 어 예를 들어 여기 1000까지 뭐 500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한 개로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운 스케일링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노드 수가 되게 상당히 많으면은 아무래도 배울 수 있는 웨이트하고 바이어스가 많기 때문에 모델이 배울 수 있는 그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대신에 좀 더 학습하기가 좀 더 힘들 수가 있고 아무래도 파라미터 개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학습을 하는데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모델이 지나치게 학습할 파라미터가 많아가지고 똑똑한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잘 배웠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만 잘 맞추는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참 적절한 개수를 정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험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먼저 파악을 하고 데이터가 얼마나 어려운가, 피처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보고서 약간 감으로 하시면 되는데 근데 감에 너무 성능 차이가 감에 너무 이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사실 없고요. 너무 비상식적인 선에서만 하지 않으시면은 잘 성능이 나오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웃풋을 서브밋 하면은 베이스라인 성능을 넘을 겁니다. 제가 미리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고요. 네, 그럼 이렇게 데이터 탭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아웃풋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네, 해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